한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게 칼이 아니라 소리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검이 아닌 음으로 국가의 기틀을 다진 세종대왕의 위대한 음악혁명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막 새로 세워진 나라의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글쎄요, 15세기 조선에게 그 소리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면 막 건국된 나라다 보니까 아직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때 조선의 음악은 정말 뒤죽박죽이었어요.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음악, 저 멀리 중국 당나라에서 온 음악, 또 우리 고유의 민속가락까지. 이게 다 아무 기준 없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이 되는 도움 같은 것도 없었으니 이건 뭐 그야말로 정체성이 없는 나라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죠.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한 명의 군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국가 건설의 핵심 열쇠로 봤죠. 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 그 중심에는 예약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완벽한 음악과 올바른 예법이 있어야만 나라가 안정되고 조화로워진다는 유교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세종한테 음악을 바로잡는다는 건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근본적인 행위였던 거죠. 세종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음악이 정비되지 않으면 국가의 권위와 백성의 교화가 불가능하다. 와우, 이 한 문장에서 그 굳은 신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특히나 전설적인 절대음감을 가졌던 왕이잖아요. 그러니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비전이라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잖아요. 이제 왕의 이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드림팀의 다른 멤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박연입니다. 세종과 박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전설적이에요. 세종이 이런 소리를 만들어야 해 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판단할 완벽한 귀를 가진 비전가였다면 박연은 그 복잡한 이론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천재학자, 바로 거장이었던 거죠. 완벽한 조합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드림팀이 도대체 어떻게 조선만의 소리를 발명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혁신의 과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들의 첫 번째 미션, 바로 황중을 찾는 거였습니다. 황중, 이게 뭐냐면요, 조선의 모든 음악을 통일시키는 기준음인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음악을 넘어서 나라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을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황종음을 정하는 기준이 된 황종율관이라는 작은 피리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음악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피리의 길이가 바로 나라의 표준자 황종척이 됐고요. 이 피리 안에 들어가는 기장 아래 부피랑 무게가 세금이나 상거래에 쓰는 도량형의 표준이 됐어요. 말이 되나요? 음악 하나로 나라의 모든 표준을 세워버린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자, 완벽한 기준음은 찾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당연하죠. 완벽한 음악을 만들려면 완벽한 악기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 악기를 수입해다 쓸 수는 없었어요. 우리만의 악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 땅을 샅샅이 뒤져서 최상급의 돌, 경석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이 돌을 하나하나 깎아서 16개의 음을 내는 악기, 바로 편경을 직접 만드는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에 돌입하죠. 목표는 단 하나, 각 돌의 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율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편경을 만들 때 세종의 그 전설적인 절대음감이 빛을 발하는 일화가 나옵니다. 새로 만든 편경의 시험 연주를 쫙 듣고 있던 세종이 조용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치금이 약간 높은 것 같구나.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박연이랑 같이 확인해 봤겠죠? 세상에나. 진짜로 돌 가장자리에 덜 갈린 먹물 자국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어서 그게 음을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소름 돋는 정확성이죠. 자, 이제 이들의 발명품 중에서도 최고봉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악보, 정간보입니다. 이 우물 정자 모양의 악보는요,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음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음의 길이, 즉 박자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어요. 이건 마치 세종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글자로 적을 수 있게 한 것처럼 정간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음악을
완벽하게 기록할 길을 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혁명적이었죠. 정간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려면 그 이전 악보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옛날 악보는요, 음의 높이만 적혀 있었어요. 그럼 리듬은 그냥 스승이 연주하는 걸 듣고 외우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거나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간보는 음의 높이와 리듬을 한 세트로 기록했기 때문에 음악을 영원히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전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음악계의 타임캡슐 같은 거죠. 자, 이제 보세요. 표준음도 정했죠? 완벽한 악기도 만들었죠. 악보까지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드디어 진짜 우리만의 음악, 조선의 정체성이 담긴 음악을 만들 시간이 온 겁니다. 이때 세종이 박연에게 이런 깊은 질문을 던져요. 이게 새로운 창작의 방향을 딱 정해줍니다. 생각해보게. 우리 조상들은 평생 우리 땅의 음악, 즉 향악을 듣고 사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지낼 때 저 멀리 중국에서 온 형식적인 궁중음악, 아악만 들려드리는 게 과연 도리일까라고요. 바로 이 질문에서 세종이 제시한 새로운 음악 레시피가 나옵니다. 중국 궁중음악인 아악의 아주 우아하고 격식 있는 구조는 가져오되 그 안에 우리 민속음악인 향약의 영혼이 담긴 멜로디와 리듬을 더하는 거죠. 세련미와 우리 고유의 감성을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조선만의 독창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철학을 바탕으로 보태평과 정대업 같은 그야말로 불멸의 걸작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곡들은 그냥 노래가 아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음악적 정체성을 세상에 딱 하고 알리는 선언문 같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세종과 박연이 시작한 이 위대한 음악 프로젝트,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남겼을까요? 이제 그 길고 긴 이야기의 감동적인 결말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냐면요, 무려 600년이 넘습니다. 세종과 박연이 세운 이 음악적 전통이 6세기가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음악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종묘제례악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도 아주 장엄하게 연주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독창성과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 왕의 비전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세계인의 유산이 된 겁니다. 세종과 박연은 소리로 한 나라의 정체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운드 트랙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소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